세계 노동절인 오늘 미 전역에서 노동자와 이민자 권익 보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간 통상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광물 협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 미 전역에서 노동자와 이민자 권익 보호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본래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행사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나 폭력적인 권위주의자로 비유한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거리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의 국가 장부를 두드리며 행진하는 한인 참가자들이 한글로 작성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라는 피켓을 든 것도 눈에 띕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풍자한 대형 인형탈과 대형 천을 원형으로 펼치고 춤을 추는 퍼포먼스까지 등장했습니다. 노동절을 맞은 오늘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집회 현장입니다.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선 수천 명이 시위에 나서며 노동자와 이민자 권리를 외쳤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와 공공 일자리 축소에 반대하며 억만장자보다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는 이민 노동자를 이제 지지하고 또 그의 권익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노동 운동에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I'm really concerned about rising rents and displacement, and I think we need to really focus on rents and ensuring that people can stick around in their housing. Nuts what's happening with the immigration and everything. This is our country. This is history in the making, but it's bad. 이번 집회는 LA뿐 아니라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정치권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며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We tell these greedy oligarchs, this country belongs to all of us, not the billionaire class. We need to grow the trade union movement in this country. 올해 노동절 집회는 예년보다 규모와 열기가 더 컸습니다. 통상 5월의 첫날 열리는 메이데이 집회는 본래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행사지만 이번에는 100일간 단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인파와 집회 규모 확대로 인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난달 한미통상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관세 타격 속에 미 재계는 소기업과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제품에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이딴 정책 혼선 속에서도 백악관이 관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관세 부과 후 미 자동차 업체들이 겪고 있는 피해 지원책을 묻는 질문에 핵심은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미미해졌다며 이는 미국이 불공정 경쟁을 하는 외국에게 시장을 개방한 반면 이들 국가는 자국 시장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예로 들며 이런 자동차 무역 불균형은 공정한 무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ations that have at least a somewhat equivalent per capita GDP. So it is impossible under the terms of fair trade. 중국에 대한 궁극적인 통상 목표를 묻는 질문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불법적으로 무역 흑자를 올리는 걸 용납하지 않는 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세 여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재계 대표단체 중 하나인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 소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이 어렵거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나 광물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 메신저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해임 요구가 빗발쳤던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유엔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6일간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1,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에는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국과 교정국 등 지역기관이 협력했으며 체포자 중 60% 이상이 전과나 체포 이력이 있었다고 아이스는 강조했습니다. 아이스는 이번 작전이 단일주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전국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협력은 280G 프로그램이라는 연방과 지역기관 협력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자 체포에 나서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nd this operation really is a historic marker of success that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artnership with the state of Florida, allowing us to activate our 287G officers and activating over 250 local and state law enforcement as well as National Guard. 한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 해당 프로그램이 공공안전을 해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일부 지역 경찰의 참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인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 한 조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연방판사 페르난도 로드리게즈 주니어는 해당 법은 실제 전쟁 중에만 적용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적 절차 없이 추방을 시도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제동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광물협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두 나라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이 두터워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30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이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자원 투자 우선권을 주는 대가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의 구체적인 안보 보장은 빠져 있지만 대신 두 국가 간 장기적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번영, 재건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향후 군사 원조를 기금 기여로 간주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로선 자원 개발을 고리로 미국의 군사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러시아의 침공이란 표현도 사용됐습니다. Today's agreement signals clearly to Russian leadership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a peace process centered on a free, sovereign, and prosperous Ukraine over the long term.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에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치권에선 혹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무기 공급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푸시코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식민지화하는 조치라고 혹평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우입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는 백악관 와이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사이트에는 트럼프 정부를 우호적으로 다룬 기사, 보도자료, 영상 등의 링크가 모여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들이 우호적인 뉴스나 인터뷰를 이메일을 통해 보낸 적은 종종 있었지만 연방 자원으로 정파적인 뉴스 보도를 선별해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주류 매체들은 이를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유하기 쉽고 읽기 좋은 진짜 뉴스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주의 차량 등록국 DMV가 미납 통행료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 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DMV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유료 도로, 톨로드 이용 요금이 미납됐다며 문자로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고든 캘리포니아주 DMV 국장은 합법적인 정부기관은 민감한 사안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며 DMV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주 DMV에는 미납 통행료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 2만 통 이상 접수되는 등 사기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독성 조류 번식으로 해양 생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류는 도모익산이라는 신경 독소를 생성해 돌고래와 바다사자, 펠리컨 등의 뇌를 공격하며 발작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석 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백 마리의 해양동물이 해변에서 쓰러져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류 번식이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어젯밤 피츠버그에서 열린 파이러츠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 도중 한 관중이 경기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7회 말 PNC 파크 외야석에서 발생했으며 한 남성이 난간을 넘어 약 6m 아래 필드로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즉시 구조에 나섰고 남성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두개골 골절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우발적 사고로 보고 있으며 선수들과 코치진은 큰 충격 속에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가 나왔던 2심 판단을 깨고 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 재판관이 다수 의견,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국면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도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었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표현의 의미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응구, 오경미 대법관은 두 발언 모두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통상 대부분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단을 반영해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선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선 전엔 나오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재직 도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이후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을 시작해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서울고법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대선이 치러지거나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가정하면 소송 지휘권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직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취임 전 기소 사건에 대해선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던 만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제기하면 헌법 84조 논란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사퇴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탄핵안이 통과되기 직전 물러난 겁니다. 송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던 국회 본회의장. 회의 말미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에 없던 의사 일정이 추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사위에서 한 차례 청문회가 진행됐었는데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본회의로 넘겨진 겁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예비비 문건을 전달받은 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를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화풀이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디서 지금 분풀이하고 화풀이하는 겁니까? 민의 정당인 국회가 이재명 화풀이하는 장소입니까? 하지만 탄핵소추안 상정 직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즉시 수리되면서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최 부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을 믿고 나아가겠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재명 후보. 그 일정 직후,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지 30분쯤 지난 뒤에 판결 결과를 접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전달한 소식을 안경을 살짝 들며 읽어본 이 후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사법 쿠데타 조이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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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넘겨진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뽑는 게 아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판결입니다. 결국 이 판결대로 한다면 검사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민주당 안에선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거나 사법 정의가 죽은 날과 같은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그 어떤 사법적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죄 취지 판결이라도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만큼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도 후보 교체론 등이 제기되는 분위기는 아닌 상황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두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느꼈다며 이 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권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했는지 책임을 지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이 후보의 정치인 자격이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결국 더디지만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상식의 승리이자 정의와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은 민주당에게 후보를 교체할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가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일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커지면서 이 후보 당선에 반대하는 정치연대,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어제 총리직에서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감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밟고서라도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면 그런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한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 돈이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대회 예선대회 참가 신청이 이틀 만에 마감됐습니다. 2025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대회는 다음 달 11일 코요테힐스 골프코스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우승자에게는 $5,000, 준우승자에게는 $2,000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또 공동 3위와 공동 5위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주어지며 참여자 모두에게도 푸짐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오는 6월 11일 미주 최고 코요테힐스 골프코스에서 미주 최대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화려하게 열립니다. 미주 지역 아마추어 한인 여성 골퍼 가운데 최강자를 가리는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모두 144명이 참가하는 예선에서 상위 8명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프린스턴 대학 근처 인공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픈뱅크가 비즈니스 체킹 신규 개설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오픈뱅크는 오늘부터 신규 비즈니스 체킹 계좌 신설 시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현금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는 한인은행 중 최초로 모든 비즈니스 체킹 계좌에 대한 비즈니스 젤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표 잔고에 따라 초기 설정 수수료를 면제하고 체크를 주문할 때도 비용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제52회를 맞는 LA 한인축제가 오는 10월 16일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립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경계를 넘어서로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다양성과 창의성, 화합을 담을 예정이며 한국의 락밴드 윤도현 밴드와 국카스텐의 하현우, 부부걸, 래퍼 딘딘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하이틴 USA 대회, 리틀 엔젤스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도 선보이게 됩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맨하튼 지점을 파크애비뉴 32스트리트로 이전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년 동안 5애비뉴 32스트리트에서 지점을 운영했지만 파크애비뉴 32스트리트로 이전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프린스턴대 근처 인공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프린스턴대 3학년에 재학 중인 로렌박 블랙번 씨가 지난달 19일 저녁 6시 학교 도서관에서 목격된 후 실종됐으며 25일 학교 근처 인공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는 블랙번 씨는 어머니가 한인으로 오리건주에서 태어났으며 한인학생협회와 한국문화클럽 회원이었고 학생신문에서도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인근 공립학교들의 식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정부는 볼티모어 지역 공립학교의 30%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하포트 카운티에서 22%, 애나룬델 카운티엔 14% 등 심각하다며 수도 간 교체 등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SBS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